자, 이제 STP로 우리의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다면, 그럼 그 포지셔닝에 맞게끔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해요. 자, 마케팅을 해서 고객에게 어떤 우리의 제품을 많이 알리고 판매를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신사업이라는 기획의 목표는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피 전략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품의 포지셔닝을 하는 STP 전략은 거의 기획할 때 거의 한 번 정도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바뀌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어떤 기업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되고요. 포피 전략은 어떤 기획할 때도 하지만 수시로 사업을 운영할 때도 수시로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포피는 기업의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뀐다는 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피 전략은 이제 마케팅 전략의 대표적인 이제 수단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루틴 성격, 피드백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에서 작성한 이런 마케팅 전략이 앞으로 계속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바꿔나가는 형태의 전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피 전략은 제품, 그 다음에 가격, 유통, 촉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뭐 예를 들어 서비스도 제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형태로 제품화 시킬 수 있죠.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이 제품이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맞는 가격을 얘기하고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연결하는 이동 경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촉진, 프로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광고라든가 홍보, 그 다음에 판촉,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인적 판매 등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별로 한번 수립해서 페이퍼로 만드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절차는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제 기획서 형태고요. 각각별로 이렇게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종합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제품 전략 먼저 살펴볼게요. 제품 전략을 살펴보기 앞서서 제품 수명 주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제품 수명 주기별로 제품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제품 수명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제품 수명 주기 처음에 도입기 때는 이제 경쟁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낮아요. 당연히 이윤이 낮겠죠. 왜냐하면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판매,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윤을 이제 많이 가져갈 수 없고 이럴 때는 제품 전략은 단일 제품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매출이 늘어나요. 이윤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쟁 수가 많아져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하나의 제품을 좀 파생적으로 다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자, 성숙기 때는 어떤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부분이죠. 이럴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극소수의 기업만 생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는 좀 제품의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떤 후속 제품이라든가 어떤 난이도를 이제 단계별로 이제 구분해서 어떤 만드는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태기 때는 당연히 이제 다른 제품, 신제품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구성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핵심 제품은 이제 제품 본래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안전한 수송 수단입니다. 자, 음료는 갈증을 해소하거나 숙취를 해소하는 것이 음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충족 요건이에요. 그것을 핵심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형 제품은 핵심 제품을 구체화된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디자인, 자, 안전한 수송 수단은 기본적으로 충족하면서 디자인 좋은 거, 그 다음에 엔진이 좋은 거, 그 다음에 타이어가 좋은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료는 또
갈등 해소는 기본적으로 충족하면서 상표에 따라서 캔의 모양에 따라서 그다음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유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확장 제품은 예를 들어서 에어컨 만드는 회사는 에어컨만 판매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어컨에 대한 설치, 그다음에 배달, AS까지 같이 이제 패키지로 좀 많이 하죠. 그래서 확장시켜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 그것을 확장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도 제품 전략을 구사하는데 중요한 어떤 개념입니다.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 구성에 따라서 제품 전략을 작성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례는 핵심 제품을 제품 모델로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형 제품을 패키지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제품으로 서비스화 시켰죠. 그래서 지금 제품 모델에서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만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모델에서는 필터를 포함시켜서 패키지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 제품의 사후 관리, 그러니까 어떤 소모품들을 판매하는 모델로서 제품을 이렇게 프로덕트 모델, 패키지 모델, 서비스 모델로 구분해서 제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하게 프로덕트 모델만 하면 수익이 여기서밖에 나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모델로 해서 필터도 팔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로 해서 소모품,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모품 판매도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은 어떻게 제품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기서는 제품을 전략을 이제 구성을 했고, 이걸 단순하게 여기는 표로 그냥 만들어서 제시를 했죠. 물론 이거 말고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계략도 이런 걸 가지고 구성하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은 가격을 이제 다변화하는 고려 요소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품, 아까 얘기한 제품 전략,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 디자인과 캐릭터 디자인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를 넣음으로써 어떤 고가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시간대, 많이 아시죠? 여러분 조조 할인이라는 거 심화 할인. 그 다음에 미리 예매하면 예매 할인도 있죠. 그 다음에 평일 요금, 또 주말 요금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시간대로 볼 수도 있고, 지역별로도 이제 가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특성, 연령별로도 달리할 수도 있고, 성별로도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가격 전략을 이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중에 한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제품 유형, 앞에 그 제품 유형을 정리를 했던 걸 가지고 어떤 원가를 분석해서 이윤을 덧붙이는 형태로 가격 전략을 수립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 프로덕트 모델, 고정형이냐 이동형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격 정책을 보시면 고정형은 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고 한 20% 정도의 이윤을 덧붙여서 가격을 책정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형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하고 이윤을 30% 이제 적용을 시켰죠. 그리고 뭐 패키지도 마찬가지고요. 패키지도 그 각각의 비용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이윤을 덧붙여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격을 이제 만들어진 사례를 이제 가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지역별로 시간별로 충분히 가격 전략은 달리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여러분이 속한 어떤 제품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통 전략입니다. 유통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구분될 수 있어요. 개방적 유통, 그 다음 배타적 유통 전략, 선택적 유통 전략을 들 수 있어요. 개방적인 거는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대형 판매점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죠. 여기에 장점은 거기에 유통 브랜드에 따라서 노출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을 잘할 수 있죠. 대신 유통 비용을 이미 높아지죠.
왜냐면 거기에 유통비용을 많은 부분을 주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 전략. 아니, 배타적 유통 전략을 보면은, 자, 이거는 우리 회사야만 판매하는 판매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영 대리점 같은 것이 이게 되겠죠. 근데 장점은 직영을 하다 보면 유통비용가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이런 직영 대리점을 많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부 그냥 그 지역별로 뭐 하나씩만 만든다거나 이렇게 판매처를 많이 만들 수 없는 단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뭐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베타하고 개방적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선택적 유통 전략은 이거 두 개를 장점만 이렇게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 유통 전략의 판매처가 없는 것을 보완하고 베타적 유통 전략보다 노출을 잘 되게끔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전자랜드 같은 거죠. 전자랜드는 전자제품만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그 대신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다 포함해서 팔죠. 그래서 전자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저기 그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성능에 대한 이해, 기술적 이해가 높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직영점보다는 어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어떤 개방적 유통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형 유통망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통 그 채널이 선택적 유통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냐라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유통 전략을 모색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통 전략을 가지고 한번 포지셔닝한 사례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단 유통 전략을 이제 뽑아보는 이제 작성 예시인데요. 보면 여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에 적합한 어떤 유통 채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유통 채널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 정리를 했고 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등 여러 가지로 했고 우리 자사 적합도에 맞는 걸 또 포지셔닝 했죠. 그래서 우리의 자사 적합도 맞는 부분이 이제 A 영역과 그 다음에 C 영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 영역은 이제 인터넷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B 영역 오프라인 마케팅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면 어떤 카페들, 그 다음에 블로그면 어떤 블로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백데이터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에서는 다 요거에 대한 리스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온라인 유통에는 이러한 채널들은 이용할 거다. 오프라인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시하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촉진 전략입니다. 자, 촉진 전략은 뭐 광고, 홍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그 촉진 전략을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방송 광고라든가 카탈로그, 그다음에 뭐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홍보, 세미나, 설명회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촉진은 박람회, 전시회, 뭐 쿠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시연도 마찬가지고요. 인적 판매는 바이럴 마케팅, 방문 판매, 전화 마케팅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진 전략으로서 이제 우리가 기획서에 담을 뭐 작성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채널별로 그러니까 채널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유통 경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통 경로별로 해서 어떠한 촉진 활동을 하는지, 자, 영역별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자, 어떠한 채널들이 하는 유통 촉진 전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주요 대상이 어딘지, 이런 것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채널별로 어떻게 제품을 홍보할 것인지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유아용품 관련된 키워드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촉진, 프로모션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육아가 있는 가정에서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자, 가습기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키워드들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서 제품을 홍보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활용 사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용 사진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제품을 홍보하겠다라고 해서 촉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촉진 전략을 제시한 사례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봤고, 이게 지금 PPT로 만드는 기획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은 별도로 뭐 리스트업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기획서를 어떤 위에다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전략별로 어떤 그 전략을 했다면 이렇게 종합해서 한 페이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쳇바퀴 돌듯이 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유념해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